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아유, 서울시내 한복판 땅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땅은 영원한 거죠. 건물은 뭐 종속물이고 재개발이 될 수 있냐? 대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어떻게 안다? 집값 오르는 거랑은 땅값 오르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 주거질이 떨어진다. 시장 냉담. 역세권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을 700%까지 종상향과 더불어서 용적률을 700%까지 풀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토부 장관의 공급 대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도심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준 지구단위 계획에서 최대 400에서 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서 최대 700% 용적률까지 높이는 우리 국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 이 뒤에 내용은 뭐 안 읽어도 되는데 제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제 저는 보여져요. 다른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냐 좀 보겠습니다. 자,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 정책에 우리가 모든 정책에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다만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땅값 급등입니다. 땅값 급등. 자,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땅은 만물의 근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집값 상승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땅값 상승은 차원이 다른 고통과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왜? 땅은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한 거죠. 땅이 영원한 거라면은 건물은 뭐 종속물이고 바뀌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다른 거여서 예전에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제가 그때 이 3기 신도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집가 급등, 땅값 급등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3기 신도시 주변 토지 시세가 2배 이상 폭등한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폭등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있으면 이제 외곽권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됐고 그쪽에서 이 토지 가격 시세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다? 일단은 이 수도권 토지의 어떤 상승 근원이 터진 거고 그게 서울 외곽 또 서울 도심으로 이게 있으면 외곽에서 계속 타고 들어온다.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린벨트 땅값이 움직이는 게 서울시내 한복판 땅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땅값이 오르든 간에 그게 다 퍼져나가는 것이고 제가 심지어 예전에 만약에 먼 훗날 압구정동 재건축이 하는 날이 온다면은 그것은 강남만 영향을 미칠 게 아니고 건너편 성수동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뻗어나갈 건데 아마 전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토지가 오른다는 것은 서울 땅값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꽤 강하게. 지금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땅값이 오르면서 서울로 타고 들어오는 이런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는 무슨 일을 만들 것이냐? 서울 시내 그냥 한복판 땅값이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역세권의 용적률 700% 완화해주면은 용적률이 올라간다? 그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지역당이 주거지역당보다 비싼 이유는 뭐 용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제약이 적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그 용적률이 올라간다는데 땅값이 그대로다? 그런 일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일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자리가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외곽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 이건 뭐냐?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벌어질 집가 급등의 부작용을 연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두 번째 주제 보세요. 문제예요. 아파트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투표할까요? 아파트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라면 1번, 건물이라면 2번. 토지가 많아. 전선으로 가는 길. 님, 둘 다 아닌가요? 정답. 둘 다죠?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어이구, 잘하신다. 어이구, 잘하신다. 어이구, 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토지이면서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건물이면서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는 토지이면서 건물입니다. 땅이 너무 작은 아파트는 건물 아니냐. 그래도 아파트는 토지이면서 건물인데요. 이 뒤에 가로 아래 나오는 땅값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뭐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를 짓는데, 하나는 마포, 하나는 강남, 또 하나는 용인, 똑같은 자재로 짓는데요. 똑같이 뭐 하나 다른 게 없어. 강남이라 그래서 막 고급 자재 바르고 하죠. 수입 자재 아니야. 똑같이 짓는데요. 위치만 달라. 마포, 강남, 용인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세대를 지었을 때 가격이 같습니까? 아파트 값이 같나요? 다르죠. 그럼 왜 다를까요?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왜 값이 다를까요? 아파트 값이. 땅값 때문이죠. 땅값 차이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 근데 지금 땅값 때문이죠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파트를 사고 파시면서 샀던 아파트든 팔았던 아파트든 간에 아파트를 사기 전에 그 동네가 서울이든 서울의 강북이든 강남이든 아니면 저기 뭐 경기도 분당이든 뭐 저기 뭐 광명이든 부천이든 고양시든 간에 아파트를 사러 가셔서 땅값 알아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 동네 땅값. 경기도 광주에 가서 아파트를 조사하는데 경기도 광주의 땅값을 알아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심지어 뭐 강남 뭐 대치동 가서 아파트를 보시는데 대치 4동 이때 단독주택이 한 평에 얼마 가고 대치동 이때 대로변 이때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 뭐 100명 중에 2-3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냐면 나는 아파트를 사러 갔기 때문에 내가 땅을 왜 알아봐? 나는 아파트나 많이 분석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영진님 감안해봤습니다. 고수시죠. 거의. 그리고 이것도 뒤집어 볼까요, 한번? 좀 더 파생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러 가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단독주택 사러 갔는데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 시세 나 확인해 봤다. 그러십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죠.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그 시입주자의 관점, 입장,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입장, 전세입자의 입장, 다양한 입장으로 제가 보자 그랬죠. 이건 오늘 배우는 거는 지난주에 배운 것보다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한 단계 또 올라온 거예요. 이제 다른 유형도 우리가 함께 또 원래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좀 이제 방식이 좀 바뀌었을 텐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재개발을 막 뛰어들어서 배울 때 2006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시공사에서 어떤 재개발 이게 딱 보고 이 재개발은 돼, 안 돼. 이거 바로 판단하는 제1원칙이 있어. 제가 부자본법 이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어. 한 2년 전 같아. 어떻게 보냐? 여기 재개발 여기 힘들 거예요. 여기 재개발 여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토지 평당 가격과 그 동네 신축 아파트 한 평값, 평당값을 비교해서 1대1 재개발이 될 수 있냐 없냐.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볼 때 대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어떻게 안다?
동네에 토지 한 평 가격과 그 동네의 신축 아파트 한 평 가격이 최소 1대1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동네가 있어. 그 동네 땅값이 평당 2천이래요. 근데 그 동네 새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천가. 이런 동네는 그 동네는 토지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재개발 충분히 가능해.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어떤 동네가 있는데 땅값이 평당 2,500가요. 근데 그 동네 새 아파트 가격 보니까 평당 2천만 원가. 이거 답 안 나와. 그래서 아파트는 한 평 값이 땅이 아니라 건물 평형을 기준으로 잡죠. 전용도 아니고 평형 가격으로. 그게 그 동네 땅값 한 평 값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동네는 땅이 좀 저렴한 동네네. 이 동네는 아파트가 거품이 조금 있네. 반면에 땅이 좀 이제 뭐 비싼 동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없이 뭐 재개발에 뭐 사러 다닌다. 그리고 이 토지 한 평 값이 이제 나오면은 이 토지의 한 평 값은 뭐냐면은 빌라 한 평 값이 아니죠. 이거는 한 3, 40평이 넘어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땅 한 평 값을 얘기하는 거고, 빌라는 어떻게 매기냐? 그러면 단독주택 값이 뭐예요? 진행 절차에 따라서 초기 단계는 곱하기 2, 진행이 많이 된 곳은 곱하기 3. 그러니까 지금 한남 뉴타운도 지분이 큰 단독주택 땅 한 평 값과 같은 구역 내에서 지분이 적은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땅 한 평 값이 여러분 3배 정도 차이 나. 3배. 한 평 값이요. 작을수록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1대1대 빌라가 있다면은 2, 1대1대 2. 이 정도 원래 나와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 정도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나는 아파트 사러 왔지 내가 무슨 땅값을 알아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에 똑같은 자재로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땅값 때문이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과 땅값과의 관계가 없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아파트 가격과 땅값은 어마무시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뭐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집가가 오른다는 말은 뭐죠? 결국 뭐예요? 이건 집값이 올리는 치사야. 땅값이 오른다는 말은 뭐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땅값이 오른다는 말은 뭐죠? 연동되게 돼 있어요. 땅값은 아파트 값으로. 그게 뭐예요?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제가 알겠다니까. 알겠는데 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뭐다? 결국은 뭐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뭐냐?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되려 땅값이 뛰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작용도, 뉴스에 그런 얘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길래 제가 해봅니다. 제가 뭐 기자는 아니지만은, 왜냐면 이런 여기까지 지금 생각이 이어진 뉴스 기사가 없더라고요. 없어. 그냥. 그리고 뉴스 기사처럼 그 말은 맞죠. 이제 용적률이 너무 올라가면 답답하죠. 채광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길거리 음식 가격이 왜 동네마다 다르죠? 어떤 동네는 붕어빵을 1,000원에 3개 주는 동네가 있고 4개 주는 동네가 있고 2개 주는 동네가 있어요. 왜 그러죠? 뭐 붕어빵에 팥이 적게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땅값이 어느 정도 가격에 평당 얼마 되는 땅값 위에서 지금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땅이 뭐다? 만물의 근원이다. 집값 오르는 거랑은 땅값 오르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근데 그러면 마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간접적인 집값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책을 막 남발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또 어렵게 만든 정책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건물값과 달리 이 땅값은 진짜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 내년은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도 뭐 좋겠지만은 일단 땅의 해입니다. 토지의 해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도권 지금 그린벨트 열대 농지든 서울 시내 이때 서울 시내 땅이라면은 뭐 상업지역 땅, 주거지역의 뭐 단독 다가구 등등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의 부동산, 건물은 있지만은 뭐 건물에 대한 값어치보다는 거의 뭐 이 땅에 대한 값어치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동산들 가격이 가리지 않고 오를 것 같습니다. 가리지 않고. 그래서 명심하자. 뭐다? 지금 상황도 이렇게 시급한데 3기 신도시 보상금 아직 풀리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수도권 그린벨트 농지에 오르고 이게 어떻게 된다? 서울 외곽,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타고 들어온다. 타고 들어온다. 그리고 땅은 땅이고 집은 집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안 됩니다. 땅이 곧 건물, 땅이 곧 땅값이 곧 집값 이렇게 연동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집값이 오르는 거랑 땅값이 오르는 것은 후폭풍과 부작용이 차원이 다르다. 인플레의 시초는 땅입니다. 토지, 노동력과 자본. 그렇잖아요. 집이 아니라. 모든 거에 근원이 돼. 이게 올라버려요. 지역도 안 가리고 오를 것 같아.